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정종실록 제14부 살인의 슈퍼스타 조광조의 등장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드디어 이제 중종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조광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 대단히 기묘하죠, 그죠? 자, 근데 조광조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종한테는 본래 조광지처가 있었습니다. 진성대군 시절에 부인으로 맞이했던 그런 신씨죠. 원래대로라면 이 신씨가 왕비가 되어야 했지만 아시다시피 신씨는 연산군의 왕비 신씨하고 같은 집안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사주로 내쫓기게 됩니다. 나중에 뭐 이제 중전으로 추징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건 훗날의 이야기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씨는 쫓겨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중종에게서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종이 새로 왕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경왕후 윤씨죠. 장경왕후 윤씨는 9년 동안 궁중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제 외척 사람들의 권력을 키우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내조의 여왕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중종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왕비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장경왕후 윤씨 같은 경우 인품도 굉장히 후덕해가지고 후궁들이나 혹은 이제 아래 사람들한테도 대단히 이제 잘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조야에 굉장히 많은 인망을 받았던 왕비였습니다. 국모다운 국모였죠. 자, 더군다나 이제 이 윤씨가 아들까지 얻게 됐는데요. 먼저 이제 중종 6년에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중종 10년 될 무렵에 드디어 아들을 낳게 돼요. 여기까지 하면은 왕비로서 할 일을 다 한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장경왕후 윤씨는 더 이상 이제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산모였던 장경왕후가 그만 그 산후조리가 잘 안 돼가지고 얼마 안 가서 눈을 감게 됩니다. 향년 25세, 굉장히 젊은 나이였죠. 이때가 중종 10년 무렵이었는데요. 옛날에 이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하고 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 뭐 이제 중종 입장에서는 기쁨이 극에 달한 시점에 이런 엄청난 슬픔을 맞이하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중종이 슬픔을 뒤로 한 채 장경왕후의 릉을 만들게 됐는데요. 헌릉 근처 대모산 자락에 새로 이제 릉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장경왕후 윤씨가 묻히는 희릉입니다. 그리고 장경왕후 윤씨가 남긴 아들이 다들 아시는 바로 그 인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종 10년에는 장경왕후 윤씨가 세상을 떠났다. 뭐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될 뻔했는데, 뜻밖에도 이제 하반기에 가가지고 후폭풍이 하나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 상소문이 하나 올라오게 됐는데 담양구사였던 박상, 그리고 순창 군수였던 김정희였습니다. 당시 이제 중종이 구원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슬픔에 잠겨있던 중종이 구원이라고 하면은 신하들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절대 화내지 않고 처벌하지 않겠다. 무조건 다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이제 잔소리를 해다오. 국가에서 이제 무슨 재난이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의뢰 왕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구하던 차에 지방직에 있었던 신하 둘이서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상소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페리 신씨가 지금 궁밖에 내쳐진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간다. 그런데 이 페리 신씨가 딱히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거냐. 종묘사직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폐출을 시키는 것은 좀 온당치 않지 않냐. 더군다나 애초에 이 페리 신씨를 갖다가 바깥으로 내쫓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반정 3대장인데 그 반정 3대장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세상을 떴는데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국모의 자리가 비었으니 어떻게 된다? 다시 페리신 씨를 모시고 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페리신 씨를 폐출시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핵폭탄급의 발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비 신씨를 복귀시키고 박원종을 비롯한 이제 핵심 공신들 이미 대다수가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사후 처벌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때 이 패출에 대해서 동의했던 현재 이제 현직에 있는 공신들도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제 상소문에 쓰게 돼요. 자, 중종. 이걸 보고서 화들짝 놀랍니다. 이거 공신들이 안 해 난리가 날 텐데. 어쨌든 자기가 이제 구원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일단은 승정원에 두도록 명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못 보게끔 이제 승정원에 두라고 한 건데 이게 이런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감출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결국 이것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난리가 나게 돼요. 공신들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게 되는데 이때 당시 이제 대사관으로 있었던 이행 그리고 대사원으로 있었던 전미수 등을 비롯해가지고 대관들이 나서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방 수령들이 이런 사특한 의견을 내는데 이런 걸 갖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지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잡아가지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관들도 이거 잘못하면은 어떤 화를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일이니까 이런 상소를 올린 사람들, 그 지방 수령 두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대사관으로 있는 이행 같은 경우는 기억을 꼭 해두세요. 앞으로 자주 나올 사람입니다. 이 이행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패비가 복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경왕후께서 등남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원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다가 패비가 덜커덕 아들이라 나오면은 이거는 국본이 흔들리는 데다가 잘못하면은 조정의 피바람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패비 신씨가 뭐 성격이 그렇게까지 못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일족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권세를 얻게 돼가지고 혹시라도 보복 조치에 들어간다면은 이거 갑자사와 시즌2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공신 세력들이 아직 많이 이제 힘이 빠졌다고 하지만 옛날에 이제 반정 3대장 있던 시절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들 수가 만만치 않고 세력이 큰데 이거 벌집 쓰듯이 드셔놓으면은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행은 어떤 결단을 내게 된 거냐면은 일단 대관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뜻밖에도 이제 훈구파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 지방 수령들을 죄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행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중종이 상소를 올렸던 지방 수령 두 사람, 김정과 박상 두 사람을 붙잡아다가 국문에 처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자 3사 중에 하나였던 홍문관은 이런 말을 좀 해요. 마이너리 리포트를 제출을 하는데 에이 전하 그래도 구원에 따라서 한 건데 그거를 죄를 주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언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마이너리 리포트를 제출은 해요. 모든 3사 대관들이 훈구대시 편을 들면 좀 이게 면이 안 사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중종이 이제 이 홍문관의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홍문관이 한 말도 일리는 있지만 이거는 좀 내용 사안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이거 처벌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 라고 중종이 결국에는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일단락 지어지는 줄 알았는데 바로 요 무렵이었습니다. 김정과 박상이 처벌된 직후 이제 문과 과거 급제자가 배출이 됐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조광조가 있었죠. 그리고 조광조는 성균관 정적에 제수됐다가 얼마 후에 이제 다시 또 사관원 정원에 임명이 됐는데요. 대관으로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사관원 정원에 오자마자 바로 이틀 뒤에 이때 당시 정원이라고 하면 풍계가 정육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기준으로 정육품이라고 하면 높은 사람이지만 고위층들 기준으로는 사실은 별거 아닌 직책이죠. 더군다나 뭐 관직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조광조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이번에 처벌을 받는 지방 수령 두 사람은 구원에 따라서 한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서 처벌을 하면 언로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박상과 김정 이 두 사람을 처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한 대간이야말로
자신들의 맡은 바 소임을 똑바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누구를 처벌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대관들을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도 하냐면은 제가 지금 어쨌든 정원에 들어와가지고 저도 같은 대관이 되는데 저는 저런 놈들이랑 같이 일을 못하겠다. 대관이 대관답게 행동을 해야지. 아니, 대관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앞으로 대관들이 다 훈구 대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줄 서는 행동만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관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아울러서 지금 양사를 전부 다 파직을 시켜야 됩니다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중정이 여기서 이제 난리를 표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대관들을 싹 다 갈아버리라는 거냐. 그거 좀 너무 과도한 이야기가 아니냐. 자, 그러자 이제 조광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만약에 여기서 이걸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전학해서 구원을 구할 때 누가 이빠른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즉, 대관들의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할 일을 똑바로 못한 대관들을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중종이 또 여기서 많이 흔들리면서 일단 대신들하고 의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가는 얘기를 갖다가 조광조가 갑자기 턱 튀어나가지고 한 방에 그냥 엎어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훈고 대신들하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 훈고 대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 대관들이 실제로 제 할 일을 이제 안 하고서 줄타기를 한 게 좀 사실이지 않냐 이번 안거든. 그래서 이제 훈고 대신들도 좀 눈치가 좀 보였던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대관 활동을 하게 되면은 대관들끼리도 분란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관들을 싹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훈고 대신들도 조광조의 편을 들어주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관이 그냥 싹 다 갈리게 되는데 대사원에는 이장군이 올라오게 되고요. 대사관에는 김한국이 올라오게 됩니다. 둘 다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조광조가 그것도 새내기 대관이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해가지고 한 방에 엎어치기를 해서 싹 다 갈아엎는 어마어마한 이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바로 요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광조의 말이 옳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냐. 물론 이제 조광조의 논리도 분명히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항상 논리만 가지고서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중종의 태도가 또 중요한 건데 중종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훈구 세력이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 그러면 힘이 빠지고 있는 훈구 세력을 대신해서 누구를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이냐. 대안은 살인인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살인들이 훈구의 눈치를 보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키워봤자 그냥 훈구 시즌2가 되는 것밖에 뭐 도리가 있겠냐. 과연 얘들을 내가 믿고서 이렇게 교체를 해도 될까 세력을. 그러던 찰나에 그야말로 아주 참신한 세력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광조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광조는 살인 세력의 슈퍼스타로 급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조광조가 왕의 사부가 되면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같이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